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워런 버핏은 인플레이션은 의회가 정한 그 어떤 세금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돈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세금과 기생충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탄탄하지 않은 기업, 우량하지 않은 개인은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생존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앞으로를 대비해야겠습니다. 물가 상승 가능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G2의 무역 분쟁이죠. 본격화되면서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G2의 무역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교역 감소, 물가 상승, 고용 감소로 경기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다음, 이번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죠. 내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의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는데 상여금과 복지 후생비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0년의 최저임금 10,000원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마트나 음식점에만 가도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데요. 이들은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그리고 올해 2월의 수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반월, 구미, 녹산 같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지표들이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전체로 봤을 때 가동률이 지난해 2월에 80.8%에서 올해 2월 75.7%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유통 채널로 편의점을 꼽았는데요. 편의점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평균 1.5명에서 2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이들 인건비를 본사와 상품 마진을 배분하고 남은 수익으로 편의점 주인이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1.5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경우 올해 대비 6에서 10% 그리고 2명을 고용하게 되면 10에서 18%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충남 단지 내 한 편의점인데요. 알바문이 사절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주는 직접 물건을 옮기면서 내년에는 아예 아르바이트생을 없앨 수도 있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국내 1위 택배 기업 CJ 대한통운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서 하향 조정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전망치와 주가에 부담을 받는지 이 CJ 대한통운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인화 트렌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종업원 월급과 임대료를 제외하면 자영업자들이 손에 쥐는 금액이 상상 그 이하인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름만 사장이지 이 노동과 투자에 대한 대가를 챙길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표를 함께 손익을 살펴보시죠. 유인 점포와 무인 점포를 비교한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표인데요. 총 매출이 유인 점포가 훨씬 더 많죠. 1,350만 원 그리고 무인 점포는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판매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제로로 측정하다 보니까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판관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영업이익, 수익 자체가 유인 점포는 50만 원, 무인 점포는 28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무인 매장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자 다음 해 이듬해였던 2009년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에게 직접 어떤 한 소년이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가는 늘 올라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때 믿을 것은 자신의 수익력이라면서 즉 현금 창출력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가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익을 창출할 확실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더불어 수익을 내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을 창출하면서 가격 전이가 쉬운 기업 그리고 점유율이나 브랜드력이 강력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안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파는 기업, 이들 기업의 지분과 개인과 가게의 자산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내 자산 확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초 증권사들은 올해와 내년에 위기의 경고음이 나온다면 이것은 물가, 부채, 금리 인상 속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연 4회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G2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인상 가능성, 또 국내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복병이 나오면서 물가와 금리 상승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유동성이라는 프로펠러를 떼고 경기 하나만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날아오르고 있는 주식시장, 그 속에서 우리 주식들의 속도 조절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인플레이션 생존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